제발 나 먹는 정성, 만드는 정성. 미스터 초밥왕 이야기는 간단하다. 일본의 어느 바닷가 소도시에 초밥집이 거대 자본의 초밥 체인점에 밀려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자 그 집의 중학생 아들이 도쿄의 유명 초밥집에 유학하여 갖은 기술을 연마한 끝에 일본 최고의 초밥 요리사가 된다는 내용이다. 놀랍다는 것은 초밥 만드는 이야기 하나로 30여 권에 이르는 장편 만화를 그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밥은 어떤 쌀을 어떻게 구입하여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거기에 소금과 초 따위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초밥의 재료가 되는 생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물 좋은 생선을 알아내고 구입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칼질은 어떻게 하며 재료는 익혀야 할지 날 것으로 써야 할지, 맛내기를 위한 양념으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간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영처가 무엇인지, 한 사람의 초밥 요리사가 알아야 할 지식과 연마해야 할 기술을 아무리 열거해도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줄거리가 탄탄한 편은 아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일본식 장인 정신에 대한 과장도 있고 일본 요리의 대표적 메뉴인 초밥을 신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밥을 만드는 과정만 가지고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에 못지않은 긴장감과 흥미를 내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소홀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깊고 섬세하고 높은 긍지를 지닌 문화적 터전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만화를 보고 나서 내가 받는 저녁 밥상은 음식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든다. 음식 하나를 만드는 데에 알아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연마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밥 한 술, 나물 한 젓가락을 먹을 때도 유념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 된다. 만드는 기술 못지않게 먹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니, 먹는 정성이 곧 만드는 정성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느끼려는 자에게 맛은 도처에 있다. 게다가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 삶을 깊이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우리가 마음을 쏟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변 어디에나 숨어 있다.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을 구성하는 것 하나하나에 깊이를 뚫어 마음을 쌓지 않는다면 저 바깥에 대한 지식도 쌓일 자리가 없다. 정신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어디에나 희망이 있다고 새삼스럽게 말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발라 8의 책 읽어주는 여자 편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황희정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을 풍경이 너무너무 예쁜데 가을산을 못 가서 안달이 난 여자 황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개는 안 하나요? 저희. 네, 저는 짠이 MC입니다. 안녕하세요, 훈이 MC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컨셉이네요. 네. 책 읽어주는 여자. 산을 좋아하는데 책 읽어주는 여자로. 책과 산을 좋아하시는. 그럼 산에 가서 책을 읽으면 저희 나중에 산 가서 한번 방송해야겠네요. 산을 좋아하세요? 전 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세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산 네. 힘들어하신다고. 저도 산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산을 좋아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미스터 초밥왕 네, 네, 그렇죠. 네, 오프닝으로 읽어주셨는데 저는 초밥왕을 안 봤는데 보셨어요? 저는 만화책으로 한 권 정도밖에 못 봤어요. 네. 저는 초밥왕 못 봤는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읽으니까 소바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은평구 어디에 만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있다 그러는데 거기 찾아가서 한번. 만화 도서관이라. 네. 난 만화를 잘 못 읽어가지고. 그래요. 네. 글이 읽는 걸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림보다. 그림, 네, 다르네요, 그거보다는. 저랑. 네. 만화의 묘미를 몰라가지고. 만화도 한번 빠지면 또 네. 헤어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그쵸. 밤새도록.
얘기를 아까 미스터 초밥 들으면서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정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데도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 네. 죽으니까 더 좀 실감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쵸, 밥상 차릴 때 밥상 그거 준비하려고 막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맛있다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먹는 사람이 별 반응도 없고 그저 늘 그저 그렇게 먹고 이러면 참 좀 속상하죠. 기운이 빠지고. 네, 기운이 좀 빠지죠. 어떻게 잘 드시나요? 네. 이렇게 되게 그 집안의 저랑 가족분들. 네네. 같이 사는 분이요? 네네. 같이 사는 분 그냥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입맛에 좀 많이 맞다 괜찮다 그러면은 맛있네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먹을만하네 이걸로 끝입니다. 네. 저도 하시네요. 짠이 MC님도 이런 경험 좀 정성 먹는 정성 아, 이렇게 만드셔서 저도 정성을 쏟고 요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이 맨날 늦게 돌아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가끔 그냥 혼자 먹으니까 그냥 대충 떼어 먹거든요. 근데 읽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초밥으로 이제 되겠다. 앞으로 초밥을 만들어서 혼자 드셔도. 근데 저는 혼자 먹어도 그렇게 그냥 떼워서 간단하게 먹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요? 좀 정성 챙겨서 들여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죠.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그렇고. 혼자 있으면 저는 라면. 아싸 라면이다. 저는 먹는 정성은 자신 있어요. 저는 먹어주는. 오늘도 아까 저녁 먹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은데 맛이 있건 없건 저는 너무 즐거워요 먹는 게. 그래서 그냥 막 신나게 먹어요. 간이 싱거우면 싱거워도 좋고 짜면 짜도 먹고 막 그냥 막 신나게 먹는 거. 훌륭한 자세. 먹성이 뛰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책 읽어주는 여자 편인데 그럼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고 평소 어떻게 독서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독서량이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책 읽어주는 여자라고 해서 내가 나온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긴 해요. 아니 책을 그래도 많이 읽으신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 들었는데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요. 책 많이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그 축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많이 제일 먼저 읽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지 않아요? 책 읽으려고 애쓰긴 그쵸? 하죠. 그러니까 영이 낳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진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커갈수록 그래도 조금 개인 시간을 내서, 특히 영이 잘 때. 잘 때밖에 못 읽어요. 영이 잘 때밖에. 자주. 그러니까 더 간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시간을. 3살? 이제 곧 있으면 2달. 아니요, 2달이래요. 돌. 자, 펑크나고 있습니다. 영이는 2달? 그러니까 3살. 나이로 3살이죠? 나이로 3살. 영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해난에 맡겨놓고 왔어요. 훌륭한 누나들과 네, 지금 함께하고 놀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고 있는지, 어떤지 네, 모르겠어요. 지금 밤이 사실 네. 깊었는데 영희가 지금 다른 잘 집에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내주기 쉽지 않으신 그렇죠. 3살짜리 깐난쟁이 어머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조금만 하고 갈 줄 알고 왔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네. 부분 또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곡이 아니죠. 곡이 아니고. 다음 네, 노래. 제목에 곡이 들어가요. 노래네. 금지곡이에요. 제목이 금지곡인가요? 네. 곡이 맞긴 맞네요. 네. 한번 거기 금지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정희의 유신 독재는 온갖 것을 감시하고 규제하였다. 머리칼이 귀를 덮는 남자들은 파출소로 끌려갔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거리에서 잣대질과 가위질에 수모를 당했다. 음반에는 이른바 건전가요를 한 곡 이상 넣게 했고 많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금지된 노래 중에 하나가 송창식 씨의 왜 불러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노래가 왜 거기 끼었는지 알지 못한다.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런 가사의 어느 대목이 독재자의 비위를 거슬렀을까? 떠돌아다니던 이야기가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교련을 받던 시절인데 어느 대학에서 사열을 하던 대학생들이 대오를 지어 검열단 앞을 지나갈 때 우로바 구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송창식 씨의 저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가사를 변조하여 왜 불러 왜 불러 공부하러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라고 불렀다. 사복경찰들이 덮쳐들어 학생들을 잡아갔고 그 노래는 그 이튿날 금지곡이 되었다는 설이다. 물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가 노랫말에 술이나 담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많은 노래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말이 들린다. 나는 이 조치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착한 마음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저 환상적으로 어목했던 유신 시절의 독재자도 국민들을 나태와 방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착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이 저마다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다스릴 만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능력 자체가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을 간섭했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했으며 부르는 노래를 감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러야 할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르쳤다. 그는 우리가 저마다 살아야 할 삶의 목표까지 정해주었지만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했고 나날이 주눅이 들어갔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 글도 잘 쓰고 뭣도 잘 낸다. 그것은 이들이 누가 미리 지정해준 삶을 곱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제가 저 자신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긍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김수영 시인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복숭아 씨와 살구 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그 힘을 창조력의 밑받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가려놓은 채 생명에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발라 둑을 쌓아둔다면 거기 보이는 것은 창조하는 자의 사랑이 아니라 굴종하는 자의 증오일 것이다. 네. 네. 이런 노래가 그러니까 미스터 추가방에 이어서 금지곡이라는 이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이쯤 되면 이게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읽어주시는 책. 네. 이 책은 제목은 밤이 선생이다 라는 책인데요. 밤이 선생이다. 네, 황현산 교수님의 산문집입니다. 네.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되셨어요? 저는 이 책이 아마 그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선가 정해놓은 이거 좀 마시고 할게요. 네. 그리고 앞에 먹을 게 있는데 뭐. 네. 뭐죠? 어뢰 책 해가지고 각 부문에서 네, 괜찮은 책으로 올라온 그게 있어서 그때 이제 선정된 산문집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근데 이분이 이 책은 그냥 거의 이분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거의 또 2000년대까지 계속 이제 신문에 칼럼 썼던 이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그 전 시대. 그 전 시대 거죠. 네. 그러면 그 전 시대도 이분이 이제 다 겪었으니까. 연세가 1945년생이더라고요. 45년생. 45년생이면 지금 이제 거의 70에 네. 가까운 노교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명예교수님이시죠. 네. 45년생이면 저희 어머님이 45년생이신데 광복대잖아요, 그죠? 네. 광복대. 근데 저는 이 책이 그냥 산문집 하면은 보통 이제 수필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필 하면은 되게 일상에서 일어난 작고 뭐 사소한 그런 일상에서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는 그런 게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자신의 일상을 토대로 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경험한 이런 것들을 써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사회 현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감수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탁월한 분인 것 같다.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산문집은 되게 좀 사적인 차원으로 네. 머물러지는 부분이 그렇죠. 많아요. 그게 있는데 이분은 되게 그거를 공적 차원으로 끌어내고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 문제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읽어주신 외불러에서도 외불러가 아니었죠. 금지고. 금지고로 지정됐던 게 네, 외불러였죠. 그 금지고 그 외불러가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사열을 하다가 우로밭에서 딱 보는데 외불러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사법경찰들 뛰어나서 잡아가고 그런 이제 뭐 얘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정말 통찰력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들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분은 그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 이것들도 되게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왜 문제인가 이것까지 지적을 해주니까 더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자유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것조차 니네 판단하지 마. 딱딱딱 정해지는 계획과 목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했던 얘기. 그렇죠. 근데 이게 산문집인데 네. 혹시 다른 에세이 책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분의 여기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뭐 유신 시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화 항쟁 그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에서 계속 이분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구나 또 학자로서, 또 선생이라는 또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왜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좀 보고 있는 거. 그걸 되게 사회 문제로 보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지만 개인 차원으로 그거를 이제 축소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거대 하게 좀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 책에는 그것만 읽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또 이제 놀라웠던 게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70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거의 2000년대에 쓴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 60대, 50대, 60대 뭐 이런데,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영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또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또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현대 문화, 그러니까 대중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또 이제 그거 토대에서 또 사회 문제 뭐 이런 걸로 또 끌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2부에서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을 보고 이분이 글을 써놓는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사진만 딱 보면 되게 단촐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사진을 보고 관찰해 놓은 게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진을 찍는 작가의 꼭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무 세밀하게 글을 써내서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 그림을 가서 다시 보고 또 다시 새롭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이건 들으면서 느낌이 학자로서 양심과 정의감이 살아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어떤 학자들을 보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의사가 지식이 있고 이러면은 저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학자들도 때로는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교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수 사회에 대한 또 교수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고 대학 문화의 비판 특히 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것도 한 두 챕터는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 강의가 행해지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또 문제 그것도 좀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또 다음 또 어떤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돌덩이의 폭력이라는 돌덩이의 폭력이요. 네. 네, 한번 돌덩이의 폭력.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학교 앞 사거리 한복판에 난데없이 돌덩이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전면에는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는 문장 하나가 큰 글자로 새겨져 있고 아래쪽으로 더 작게 새겨진 글자는 그 거친 돌더미가 무슨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의 주관으로 세워진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도 여기저기 고속도로의 나들목에서 이런 비슷한 문구가 새겨진 돌덩이들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나로서는 이 거친 비석이 저 확성기를 타고 울리던 새마을 노래에 못지않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그 비석 앞을 지나가며 그것을 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부도덕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불행을 그 사람의 도덕성에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그야말로 도덕을 빙자하여 그 불행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횡포가 아닐 것인가. 설령 그 문장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돌에 새겨 공공장소에 세워둘 권리는 없다. 그 돌이 특정한 장소에 세워져 그 관계자들의 윤리적 실천 의지를 다지는 정도에서 이용된다면 결코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설치물이라도 거리 한복판에 군림할 때는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무차별하게 위압할 수밖에 없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한 단체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자신들의 도덕률을 온 천하에 호령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같은 호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장의 플래카드로 걸려있을 때와 돌에 새겨져 있을 때는 그 의미의 무게가 다르다. 돌에 새긴 글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안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에, 다시 말해서 영원히 그 진리성을 과시한다. 한 시대의 어떤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덕성과 학식으로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공공장소에 영원히 그것도 토론이 가능하지 않은 형식으로 내세울 권리는 없다. 겸손하지 않은 도덕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이 돌덩이를 세운 단체는 지역 행정 단위마다 그 지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그 지회들이 해당 지역마다 그런 돌덩이를 하나씩 다투어 세우려 할지도 모르겠다. 온 국토가 그런 돌덩이로 뒤덮였을 때 그 풍경의 끔찍함이 어떠하겠는가. 먼 훗날 우리의 이 삶이 고고하게 대상으로 되었을 때 곳곳에서 그런 돌덩이나 파내고 있어야 할 후손들의 절망감은 또 무엇이겠는가. 시대의 정신을 집중하여 표현하는 문화적 노작이 들어서야 마땅할 자리를 그런 돌덩이의 폭력이 언제까지 점령하고 있을 것인가. 네, 굉장히 저는 그 바르게 살자라는 비석, 큰 돌덩이 비석을 저쪽에 신촌 지나가면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봤었어요. 그게 어느 날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모임이었는데 우리 모임 이름 뭐라고 할까? 신촌에서 딱 모였을 때 저 뭐야? 돌이 생겼네 보면서 야, 바르게 살자 저걸로 하자 해서 모임 이름을 그 돌을 보고 바르게 살자고 지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자 모임 이제 만나자 뭐 이렇게 했던 그 돌덩이가 왜 생긴지 궁금하긴 했는데 어느 날 있더라고요. 바르게 살자. 근데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그것을 이렇게
성찰력 있게 보셨네요. 이름 바꾸자고 그랬네, 친구들한테. 두 네. 편의 글을 좀 전에 읽었던 금지곡도 그렇고 이어지는 이 곡도 그렇고 보니까 약간 개인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자율성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억압되는 어떤 지배하는 것들을 조금 위험하게 보시고 그거 자체를 그냥 폭력으로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이게 책을 보고 나니까 그거 진짜 나중에 다 뽑아내려면 참 환상했어요. 읽어주시는데 손들이 막 좀 포괄적인 모습들이 있었네요. 그냥 글귀로만 보고 넘어갔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겸손하지 않은 도덕은, 그러니까 도덕이 아무리 좋은 거고 훌륭한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면할 만하고 뭐 이런 걸지라도 그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도덕은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플랜카드가 아니고 돌로 그것도 이제 돌로 새겨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옛날에 역사 시간인가 배웠던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비. 그래가지고 뭐 거대한 비를 세우는 그 이유가 비석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위압감을 느끼게 그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를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르게 살자라는 것도 그 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지금 비석 얘기도 나왔고 비석 얘기가 나왔는데 비석의 바위로 돌덩이 돌덩이 이야기가 나와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풀시로 바위를 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박노해 시인의 시와 김활성 씨의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저와 짜니 MC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풀시로 바위를 뚫을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그러나 그래야만 산다면 그것이 운명이라면 삶에 걸고 들어야지 온몸으로 해내야지 불씨처럼 작아지고 불씨처럼 단단하게 마침내 바위를 깨고 나오 저 불씨처럼 와 풀씨로 바위를 뚫을 수 있나 원래 계란으로 바위친 기자는 그 말이 나오는데 풀씨가 더 계란보다 더 약한 풀씨로 바위를 그게 운명이라면 그렇게 삶을 걸고 뚫어오자. 대단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그럼 또 다음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폭력에 대한 관심. 학교 폭력에 대해 부쩍 높아진 관심이 부질없는 것일 수는 없다.
이 역시 맥없는 말이 되겠지만 사회의 관심은 적어도 그 가해자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문제는 이 관심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한때 들끓던 여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게 되면 그때 모든 학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지옥이 된다. 이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폭력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폭력 속에 살고 있고 그 폭력에 의지하여 살기까지 한다. 긴급한 이유도 없이 강의 물줄기를 바꿔 시멘트를 쳐바르고 수수만년 세월이 만든 바닷가의 아름다운 바위를 한 시절의 이득을 위해 깨부수는 것이 폭력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속도로를 16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도 폭력이고 복잡한 거리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것도 폭력이다. 저 높은 크레인 위에 한 인간을 1년이 다 되도록 세워둔 것이나 그 일에 항의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너는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폭력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폭력이며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폭력이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폭력이 폭력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학교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다. 2012년도에 쓴 글이네요. 네, 한참 학교 폭력이 이슈됐던 폭력의 문제를 전체 폭력 일반의 문제로 봐야 된다. 엄청난 도전인데요. 그렇죠. 네,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점점점 이거 맞네. 나도 폭력이네. 네, 가만히 있는 것조차 폭력. 네, 그것도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폭력이다. 이런 그 부분이 이게 좀 딱 그러니까요. 너무 찔리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폭력적인 게 많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말 통찰력 있게 짚어. 짜니님은 어떻게 폭력 좀 해보신 거 없으세요? 폭력, 언어폭력 이런 것도 언어폭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에게. 남편에게.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그러죠. 절대 안 네. 이 저자가 앞에 그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싸움을 잘 못했대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늘 싸우는 순서로 치면 늘 꼴찌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에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자 입장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것들을 좀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더 그렇지만 거기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개입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저 폭력. 네, 특히나 요즘에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폭력. 네.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1월에 읽었거든요. 올해 1월이요? 네. 근데 지금도 해난에 영희를 맡겨놓고 여기 와서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1월에 이 책을 읽으러 갈 수 있었던 것도 민선이, 해나 엄마 민선이가 네. 영희를 봐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유를 얻고 뭐 커피라도 한잔 사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하셔도 돼요. 민선 너무 고마워. 영희 봐줘가지고 내가 또 영희 엄마가 아닌
또 황혜정으로 나와서 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고맙다. 뜻깊은 근데 시간을 그때 가져주셔서. 연희동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책 한 권 배낭에다 넣고 여기서 또 걸어갔어요, 연희동까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카페를 막 찾다가 그러고 보니까 갔던 데가 이제 남편이랑 결혼 전에 갔던 카페 거기 가가지고 남편분 같이. 혼자? 나 혼자 갔는데 결혼 전에 같이 가봤던 갔다. 카페 가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읽었었죠. 그래서 와, 이렇게 줄 치면서 이렇게 그냥 그 자체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을 것 같은데요. 애기를 영화 자체가 네, 애기를 떨궈놓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그때 읽고 나서는 이제 그때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산문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계속 읽어야 될 그런 건 없죠. 그냥 한 챕터. 여기 좀 읽어보다 저기 읽어보다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성향은 이제 처음부터 쭉 읽는 이런 건데 전 그걸 좀 깨보고 싶어갖고 이 책 읽으면서는 그래서 여기 읽다 저기 읽다 막 이랬거든요. 여러 의미가 그래서 있는 이제 책이네요. 여기서 책을 이제 책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되게 이제 나를 자유케 해줬던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문장 하나 이제 말은 하겠지만 기억에 남게 해줬던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또 보고 또 이거 하면서 다시 다른 것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일단 뭐 처음부터까지 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몇 군데만 골라서 읽어도 좋고 그러게요. 네, 두고두고 그냥 책꽂이에 좋을 것 놔뒀다가 같아요. 또 생각나면 한두 뭐 챕터 읽다가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적인 시대가 담겨있는 네. 이 선생님의 네. 시대가 쫙 살아왔던 시대가 담겨있는 글인 것 같아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제목이 밤이 선생이다인 그 이유는 뭘죠? 책 제목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밤. 원래 밤은 뭐 이렇게 가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책 지을 때. 근데 밤이 네. 선생이다. 이건 밤이 선생이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해요. 밤에 관한. 그게 이제 까먹었는데 어떤 오페라의 어떤 대사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근데 대체로 밤에 사람들이 더 어쩌면 깊은 생각을 하고 상상력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낮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밤에 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이 책 제목이 딱 또 황혜정님께도 맞잖아요. 영희가 자는 그래요? 밤이 선생이다. 왜 자는 밤? 영희가 자는 밤이 선생이다. 그때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공감되시진 사실 않았어요? 저는 네. 영희가 자는 밤에는 저도 잡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낮잠. 영희가 낮잠 자는 시간. 영희의 잠이 낮잠. 낮잠이 선생이다. 그러네요. 영희의 낮잠이. 그 아까 얘기 낮잠이 얼핏 선생이다.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황혜정님 나오셨는데 네. 영희 엄마 뭐 이렇게 부르고 뭐 그냥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도 아주 너무 좋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폭력으로도 또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닌가요? 그럴까요? 우리 네. 언어. 되게 오늘 읽은 것 중에 폭력에 관한 그런 것들이 한 두 군데 좀 있었는데 저도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하고 싶어하고 아무리 내가 듣기에도 좋은 말이고 이렇긴 하지만 상대방을 또 판단하거나 굉장히 위협하는 이런 거면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네. 것 같은데 이 책 전체 통틀어서 기억 남는 것이 어떤 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때 그 카페에서 읽었을 때 가장 막 줄 치면서 줄 치면서 읽었는데 그때 막 줄 쳐놓고 생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 6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거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그런데도 다시 떠오르면 그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제
읽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 읽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만이 현재의 폭을 두껍게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에게 현재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연쇄살인의 그 참혹함이, 유신시대의 압제가, 한국동란의 비극이, 식민지 시대의 몸부림이, 제 양심과 희망 때문에 고통당했던 모든 사람의 이력이 모두 현재에 속한다. 미학적이건 사회적이건 일체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한 인간이 지닌 현재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에 의해 가름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의 네. 현재 폭이 어느 정도 네. 이분의 네, 내용이 참 네. 그래서 이 책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이분이 미학적인 그 눈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사회를 보는 눈 이것도 열려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감수성, 통찰력이 굉장히 이제 큰 이런 분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이분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분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데 아마 이분도 글을 또 쓰면서도 그 기억을 계속 유지시키는 하나의 또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과연 나는 통찰력이 있고 또 감수성이 있는 인간인가? 그럼 나의 현재의 폭은 얼마나 넓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70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아 왔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잠깐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들면서 변하기가 쉬운데도 한결같았다는 게 참 대단한 본받을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발라 8회 책 읽어주는 여자편 황희정님께서 나오셔서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잠깐 들었지만 그동안 독서 안 했던 거 오늘 다 해결했네요. 네, 이걸로 그냥 듣는 걸로 다 해결하는 걸로 독서 못했던 거. 네. 오늘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중간 살면서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하고 이 책만 나와서 그냥 책만 몇 구 내가 좀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을 좀 읽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치밀하게 책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가 됐던 거 아닐까? 충분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더 치밀하게 들었어요. 네. 일단 책을 또 딴 사람에게 소개를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신 청취자님께서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싶으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들으면서 읽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읽고 싶습니다. 그냥 뭐 공동 구매할까요? 공동 구매하실 분들. 아니요, 제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좋네요. 그림도 정말 멋지네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책을 라디오로 읽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반응 좋으면 계속 한번 해볼까요? 네, 혜정님처럼 책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나오셔서 소개도 해주시고 읽어주시고. 네. 많은 바쁜 사람, 우리 바쁘잖아요. 네. 듣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또 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 소개도 해주시고. 좋은 책 소개해주면. 우리 교회에도 보면 책 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좋은 책 한번 소개받아서 책 보자고. 책 보자고 클럽도 있고. 거기. 네, 저희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초창기에 그거 만들었습니다. 책 보자고 멤버들을 한번 모셔봐도. 멤버들 한번 초대해가지고. 각자에게 책 들고. 이때가 지금 진짜. 나중에 그거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네. 제발라 오늘 아쉽지만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 제발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이 이제 책 읽어주는 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하철이나 이제 회사 갈 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팟빵, 팟캐스트로 제발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또 제발라 출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작진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의 교회 식구들이 다 나오는 그날까지 같이 해주세요. 제발 들어주라!